(2023년) 주목해야 할 젊은 건축가로 이번에 정희삭 건축가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정희삭 건축가님 개인 소개 부탁드리고 저희 시청자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에이코랩, 여기가 이제 에이코랩 건축사 사무소고, 여기를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가 만 10년 되는 해예요. 그렇고 17년부터 동양대학교 디자인학부에 이제 정 교수님 같이 계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정희삭이라고 합니다. 에이코랩의 어떤 전반적인 소개나 혹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떤 철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이코랩을 처음 시작을 한 게 이제 13년 때, 그때는 파트너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일단 좀 많이 들었었고, 일단 그때 비즈니스도 협업이었기도 하지만 건축이 워낙 다양한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해서 만드는 일이니까 건축이라는 단어는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협업이라는 의미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좀 뭔가 태도가 이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비주얼리 막 화려한 것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좀 리서치 베이스로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랩이라는 의미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에이코랩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거의 한 며칠 만에 정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정해진 이름이었고, 어떤 사무실 이름에서 그러면 좀 협업이라는 것과 좀 랩으로서 어떤 연구한다는 그런 성격이 좀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죠. 근데 뭐 지금 얼마나 그 이름에 걸맞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무실들하고 엄청나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런 이름을 표방했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코라는 의미에서는 나름 이렇게 다양한 이제 분야의 사람들하고 같이 했던 작업들이 좀 있긴 하죠. 뭐 이제 아티스트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에서 리서치도 좀 많이 연구도 하고, 건축이나 도시공간 그 리서치, 뭐 마스터 플랜 뭐 이런 작업들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뭐 지금도 목포의 해안선 마스터 플랜 같은 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도시적인 작업, 리서치, 그리고 아트 관련된 거, 뭐 그게 공연이건 미술이건 뭐 다양한 분야에서 뭐 그런 거가 협력과 리서치라는 의미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다는 게 그래도 조금 이름에 걸맞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정희삭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이제 가깝게 이제 알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 큐레이터로 참여하셨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베니스 비엔날레의 어떤 주제 자체가 어떤 그때 공공성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되게 제가 관심 갖는 분야였던 게 그게 건축의 이 프론트 라인, 그러니까 가장 그 제일 앞선 최전선은 뭐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약간 바운더리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의 업역이 어디까지 공공적으로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운더리가 어디까지냐. 네. 코레나가 네. 공공건축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공공성에서 자기가 했던 작업들과의 어떤 연관성에서 그런 질문들을 이제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사실 그분은 잘 몰랐지만 네. 이제 그 주제에 부합한다고 느끼셨는지 이제 그때 당시에 총감독이셨던 김성원 교수님이 네. 이제 작가 제안을 하셨고 네. 그래서 뭐 작가가 대단할 게 아니라 공동으로 기획하고 작가도 하고 뭐 이런 거였죠. 네. 그래서 그 크레딧은 코 큐레이터하고 네. 그 엑스비터 그러니까 작가로 네. 해서 전시를 같이 해보자 네. 해가지고 네, 몇몇 뭐 안경 교수님이나 몇몇 분들하고 같이 그거를 그렇게 했던 거죠. 네. 이 코큐레이터로 참여하시고 또 그다음 작가로 참여하면서 그때 어떤 용적률 게임이라는 네. 이런 주제가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은 그동안 약간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더 건축계에 좀 더 화제를 좀 던지고 그거가 굉장히 사실은 좀 이슈가 되면서 오히려 건축의 어떤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방향으로 좀 더 이렇게 포커싱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어떤 작가로 참여하면서 느끼셨던 어떤 경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들려주실 이야기가 좀 있으실까요? 아 그때 전시 이제 참여했던 게 아,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죠. 네. 이게 이제 이 녀석을 이제 리모델링한 작업으로 네. 전시에 참여하기도 한 거죠. 작업적으로. 네. 물론 이제 거기서 같이 기획을 해서 뭔가 뉴 프로덕션 하는 어떤 그런 전시의 컨텐츠도 있었지만 네. 이제 각각 자기 작업을 이렇게 뭐 들고 나갔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게 이제 연남동에 있는 건물이었고 이제 이걸 리모델링 증축해서 저희가 요 맨 위에 지금 이건 비포인데 아,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맨 위에 사무실도 쓰고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작업이 가장 컸죠. 그때 당시에 주제에 있어서는. 왜냐면 이게 용적률 게임에서 김성원 교수님은 그 젊은 건축가들 그룹에서 굉장히 그 용적률에 민감한 어떤 맥시마이즈 하는 네. 쉐입들이 네. 계속 나오고 그걸 자기들의 건축 언어로 쓰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처음 그걸 네. 진행하신 건데 네. 저는 그거에도 물론 동의를 어느 정도 하지만 네. 사실 그것의 그런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 음.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나? 저는 그게 이제 일반 건축가들이 아닌 네. 건축 시장에서 이미 그런 게 있었으니까 네. 건축가들이 그거를 이제 캐치해서 자기들의 이렇게 그 건축 그 개념으로 이렇게 끌고 온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작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죠. 이게 집장사가 지은 집이고 네. 그 이런 유의 집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이게 리모델링 하면서 맥시마이즈 하고 상업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탈바꿈시키는 유의 작업들이 네.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건축가가 했던 적은 없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일반 이런 로컬 빌더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런 공간 기획 쪽으로 건축 기획 쪽으로 좀 많이 일하시는 부동산 관련 뭐 이렇게 허가방 집장사 요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요 세계에 대해서 막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작업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게 먼저 이 사회적인 필드에서 이미 막 그런 에너지가 있었고 건축가들이 그걸 지금 솔직히 따라하고 있는 단계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요걸 좀 부각시키자.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중요한 파트로 들어갔던 거죠 전시에. 네, 그런 집장사 필드의 작업들이 이야기들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재미가 있었고 용적률 게임이 이제 김성원 교수님이 갖고 계신 관심사에 저는 어떻게 보면 배경 원인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나 그런 작업들에 더 관심이 많았죠.
그 베니스 비엔날레 이후에도 사실은 어떤 뭐 베이징 디자인 위크나 혹은 2017년에 있었던 서울도시 건축 비엔날레나 혹은 이후 2020년에 원주 시립미술관 건립 어떤 기획미술 프로젝트 등에서 큐레이터도 하시고 사실은 어떤 총감독으로 역할도 하시고 그런데 사실 이게 뭐 건축가로서는 뭐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도 있으시긴 하지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어떤 큐레이터 역할이라든지 어떤 총감독이라든지 근데 그렇게 좀 하시게 된 어떤 뭐 교수님만의 이유나 아니면 이유가 하시면서 좀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제일 가장 큰 이유는 그거 이제 제가 아트 선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일 거예요. 사무소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트 선재에서 일을 하셨었죠. 네, 사무실 하기 직전에 어쨌든 1년 정도 가까이 그 아트 선재라는 곳에서 이제 김선정 선생님이 이제 뭐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의 미술 쪽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리얼 DMG 프로젝트라는 거를 그때 이제 담당했었고 또 오픈하기 전에 그 일했던 기간 선재에서 일했던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아티스트들 분들하고 또 이제 같이 일해본 경험 국내외의 그리고 어떻게 작업이 만들어지고 어떤 작업들이 어떻게 셀렉되고 어떻게 전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의 경험들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현대미술, 한국 현대미술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관에서 정말 밀도 있게 경험하지 않았나. 제가 많은 것을 이제 충족시키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보고 배운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미술 기관에서 건축을 공부한 사람이 그런 쪽의 일을 이렇게 좀 딥하게 관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경험이 저한테는 조금 남들하고 다른 경험을 하게 된 거 아닌가?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미술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몇 번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베니스, 뭐 베이징 디자인 위크, 뭐 이제 원주 시립미술관 그거 이제 하기 전에 했던 그런 캠프 2020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다 그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